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산기준 재계 11위인 신세계그룹이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의 계열 분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유경 총괄 사장이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해서 백화점 부문을 진두 지휘한다는 소식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의 주식 7만 1,766조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영풍과 MBK 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간의 공개 매수 경쟁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9월까지이기 때문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 뒤에 추가 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 대신 보유 지분만큼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포트 역할은 더욱더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수력 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사무소 관계자는 프랑스 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 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면서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본 잠식으로 거래가 중단됐던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7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고 이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장마감을 얼마 남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또 투자에 관한 많은 혼선들이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장 초반부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원전 관련한 이슈들도 그렇고요. 또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감 시장까지 저희가 이 시장의 이슈들을 제대로 파헤쳐보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종목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물론 주가의 탄력들은 다소 약화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바이오다인을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22%의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또 제약바이오 관련한 섹터와 엮이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탄력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에이징랜드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에서 좋은 탄력을 나타냈었던 에이징랜드였습니다. AI 가속기 칩 제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을 받았고요. 에이징랜드뿐만 아니라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일부 섹터군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주인공이 됐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1%의 사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TI홀딩스도 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관한 그러한 이슈들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도 고려아연에 관한 이슈들이 굉장히 뜨겁게 떠오르면서 경영권 분쟁한 수급들이 일부 다른 종목군들에 계속 이어져 오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6.64%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TI홀딩스 같은 경우엔 TA 인수에 관한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변화될 것이다라는 게 기업의 이익에 좋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6%가량 상승합니다. 이램도 보겠습니다. 3%의 약보합 상승하고 있는데요. 30억 규모의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 주가는 요동쳤고 지금 순간에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신규 상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물량이 지금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 대비해서 무려 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상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 마감까지 우리가 계속되는 주가의 방향성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카티스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드론 탐지 기술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 섹터가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카티스에 관한 개별적인 이슈들로 좀 소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 관한 테마주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고심해 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실시간 조회 종목군들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다양한 테마군들 나와주고 있죠. 시장에 관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요.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 얼마 안 앞두고 저희가 또 시장에 관한 전달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앤리서치의 최준욱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탄력도들은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행히 네네. 코스닥은 빨간불을 지켜주고 있긴 한데요. 시장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증시에서 일단 지금 이제 결국 미증시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게 M7의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근데 일단 AMD에서 지금 실망스러운 좀 가이던스를 좀 내보낸 상황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좀 반도체 지수가 또 미증시에서 또 많이 밀렸던 부분들 그게 일단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일부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북한 또 미사일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네네. 일단 이 영향도 일단은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뭐 거의 전 업종들이 대부분 다 눌림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래도 지금 강보합으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요새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말이 많고도 탈도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오전에만 봐도 또 HBM4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그래요. 3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4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게 삼성전자 측에서는 주가에는 탄력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또 그런 반등 재료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3가 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12단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에서 3가 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4는 먼 미래일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지금처럼 강력하다고 하게 되면은 HBM4에 대한 부분들도 빠르게 다가올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과연 SK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을까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의 데이터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당연히 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 3 쪽에 대한 부분들은 SK하이닉스가 점유율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쉽사리 지금 점유율을 어떻게 좀 뺏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일단 4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의 좀 변화 움직임 좀 잘 관찰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밀리는 모습들을 연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관망세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미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미대선까지도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관망 심리를 더욱더 자극시키고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는 부분들 역시도 관망 심리를 더욱더 자극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 관해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저희가 앞서서 많이 나눠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내용들이 앞서서 실시간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도 위기 속에 태영건설이 거래 재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굉장히 급등을 했었다가 또 12시를 기점으로는 약간의 상승폭을 보여줬다가 네네. 지금은 또 하락 전환입니다. 네. 본부장님 웃음이 나오시나요 지금? 네. 일단 예견된 일이었다. 물려 있으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또 희소식일 네. 수는 있는 거죠. 일단 거래가 재개가 됐기 네, 때문에 됐습니다. 내가 뭐 됐습니다. 주식을 팔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된 거기도 하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뭐 정말 차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요점은 워크아웃을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 워크아웃을 좀 진행을 하면서 자본 잠식에 들어가면서 거래 정지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건설사 대부분이 다 똑같은 취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태영건설만 유독 자본 잠식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기업 안쪽에서 어떤 이제 돈에 대한 부분들이 굴리기가 좀 많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면 결국 이게 저는 그래요. 좀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일까라고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지금 거래 재개된 부분들은 주주를 생각하고 거래 재개를 시켰을 부분들도 물론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뭐 그 전에 이미 뭐 산업은행이랑도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 재무적인 구조조정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뭐 감자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더더욱 재무구조 부분들을 좀 힘을 쓰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지금 결과가 딱 나온 상황이죠. 그럼 일단 이제 통상적으로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기서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태형건설의 재무가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완료가 됐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또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는 일부 완화가 되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거래 재개가 됐다라고도 보게 되면은 일단 단기 반등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해질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태형건설의 투심을 지금은 강화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오늘 시장만 놓고 보니까 오전에 굉장히 수급이 좀 강했거든요. 강했다가 지금 오후 시장 들어서 주가 거의 힘이 없이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후 들어서는 태형건설을 쳐다보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모처럼 거래 재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를 정말로 여기서 부양을 시키려면은 개별 재료가 정말 강한 게 있어야 돼요. 그 강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사들이 대부분 다 밸류가 낮아요. 높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밸류가 지금 전부 다 낮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일단은 진행이 됐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가 더욱더 활발해질 거라는 부분들 그런 기대감들이 건설사 쪽에 투심이 자극을 시킬 건데 과연 태형건설을 매수를 하냐. 아니 뭐 다른 건설사를 매수하냐 이 요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밸류가 지금 대부분 다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건설사 쪽이 조금 더 재무적인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쪽에 매수하고 후발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일단 뭐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거래 재개가 모처럼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 일봉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장 초반에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9시 기점으로 큰 양봉을 좀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좀 주가를 조금 더 위로 끌어올리다가 오후장 들어서 지금 시가 라인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 9시에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급등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했던 구간들의 시가 라인을 이탈을 했거든요. 그 라인이 지금 한 4,700원 정도 되네요. 4,700원을 일단 태형건설이 만약에 지지를 해줬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단기 상승은 일단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4,700원을 지금 이탈하면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는 또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결국 이 저항 라인을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뚫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 주체가 누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물음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일단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가지고 가야겠지만 신규로 거래 재개가 모처럼 됐으니까 해봐야겠다. 뭐 빔이 나올 것이다.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미 나올 것이다. 네네. 네. 뭐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저는 좀 비추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태형건설을 지금 안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안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 재개가 되고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본부장님 이게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주들이 아직은 조금 탄력받기에는 그 시기가 오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태형건설을 보지 않고 다른 건설주를 보는 그런 관점도 네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긴 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건설 쪽만 모멘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보면 안 되고요. 재건 같이 묶여 있는 기업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 그렇죠. 쪽. 건설 중장비 기업들 중에서도 건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제외하고도 지금 일단은 주가를 더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붙는다 하게 되면은 재건 쪽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건 물론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 지금 많이 속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해서 인프라 투자를 안 하냐, 건설을 안 하냐 그런 부분들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건은 누가 되든 어디에서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작용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 뭐 특히 SG 같은 기업이라든지 현대 에버다임이나 이런 건설 중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건설 대표주들 같은 경우 뭐 GS건설이나 뭐 DLENC, 뭐 현대건설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제는 조금씩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 잔고가 쌓여 나갈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한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주택 분양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워낙 고분양. 그리고 뭐 평당 가격이 너무 비싼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양에 대한 부분들의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마 금리 인하가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아마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집행시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GS건설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건설이나 DLENC는 해외 쪽에서 사업은 굉장히 잘해요. 플랜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은 굉장히 잘하는데 국내 쪽이 좀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플랜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만 일단 지금 DLENC가 실적을 낼 만한 기폭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GS건설이나 현대건설에 비해서는 조금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나는 좀 해외 수출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강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설 대형사들 중에서는 저는 DLENC가 그래도 해외 수주 프로젝트는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를 기대해본다 하게 되면은 DLENC를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일단 건설 중장비 쪽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도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굉장히 주가의 반응도도 빠르게 나옵니다. SG랑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결국 건설 쪽 내에서 단기적인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발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재건이랑 같이 묶여 있는 그런 모멘텀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태양건설 거래 재개에 관한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풀어보면서요. 건설주에 관한 힌트들도 얻어봤습니다. 건설주다라고 하면 단독적인 그런 건설주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들과 엮이는 그러한 종목군도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바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체코 원전 수주에 관한 잡음들이 들려왔습니다. 원전 계약 일시적으로 보류를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져 오면서요. 오늘 시장에서 6.5%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실적적인 부분들도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고심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펩트론도 보겠습니다.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일라일릴리에 관한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3분기에 관한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거였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비만약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모멘텀이 빠져나갔다라는 인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펩트론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1%가량의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크윙도 보겠습니다. 오늘 테크윙과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테크윙은 얼마 전에 이제 트렌드 지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사실 또 삼성전자와 함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의 탄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4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이오도 보겠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5%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공급 예정이다라는 소식들이 오늘 시장에서 전해져 오면서요.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 탄력세도 좀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S 단석 보겠습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별적인 수주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필립스의 SF에 관한 소재 1조 원대 공급이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요.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11%가량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본부장님께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좀 눈에 띄는 그러한 종목군들이나 섹터군들도 있으셨을까요? 일단 원전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테크잉 쪽 테크잉. 같은 거 한 두 개 정도는 지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좀 짧게 테크잉 같은 경우는 테스트 검사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일전에도 삼성전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속해 있으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눌리면은 같이 좀 동시에 많이 눌렸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테크잉이 굉장히 눈치 빠르게 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게 무슨 일일까요? 삼성전자의 발을 내밀면서 바로 다른 발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부분들이 발도 내밀고 그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산업의 동향만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우위권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장비단을 납품을 진행했을 때는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탄탄한 그런 곳에 거래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는 이 거래처는 확보는 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쪽에 좀 더 발빠르게 거래처를 확보를 또 해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엄연히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체인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테스트 검사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테스트 검사에 대한 부분들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에 이 불량품이 적어야 돼요. 물량이 많아진다 해서 물량만 그냥 계속 집어넣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결국 우리가 불량품을 찾아내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있어서 검사 장비가 필수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갈수록 저는 이 수요 부분들은 탄탄해질 거기 때문에 테크인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해봐야죠 저희가. 네, 그래서 일단 오늘 한 마이너스 6% 정도 좀 눌림이 나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이게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 중지.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시 중지라고 보는데 아예 중단을 한다라는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단기적인 쇼크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눌림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사실 뭐 정부에서는 뭐 문제 없다. 내년 3월 뭐 본계약까지도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려감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비즈니스 관계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좀 돌발 악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엄청 큰 파장이 될 만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중단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던 부분들을 취소를 잘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중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확실하게 너네랑 계약 안 할 거야 라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좀 희망성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워낙 이제 이런 원전 쪽 같은 경우가 사업 수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웨스팅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못 버리는 거죠. 계속 목을 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입차 전쟁에서 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쉽게 못 놓으니까 내가 떨어졌는데 너네가?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소송 침해권 뭐 관련해서도 특허권 관련해서도 계속 소송을 걸어주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체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협상의 일시적인 이 계약이 중단이 됐다고 해도 협상이 중단이 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협상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의 좀 문제점을 파헤쳐 나갈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의 협상은 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 중단 이슈 부분들은 다시 또 호재로 반영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강화가 돼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체코 원전 그 뒤로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유럽 쪽이나 뭐 동남아 쪽으로도 원전 수주에 대한 프로젝트가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방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원전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산업군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그게 지금 모티브로 돼 있는 게 AI의 급속한 성장. AI 급속한 성장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원전 쪽에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그만큼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양도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필수적으로 신재생이나 원전 쪽 같은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전 쪽이 많이 빠질 때는 당연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눈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워낙 주가도 많이 빠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주가가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원전 모듈을 보기보다는 소형 쪽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원전 쪽이 캐파가 커져가지고 원전 시장이 정말 커져 있을 때는 대형을 봐야 돼요. 네, 엄청 커져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커진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투자금이 적게끔 개발이 가능한 게 소형 원전 모듈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기술력이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주가도 저는 과도하게 좀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마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밑골이 달고 계속해서 십자형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가 물량을 계속 팔고는 있지만 밑에서 누군가가 또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엎치락 뒤치락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크게 안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윗꼬리는 크게 남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매수 물량대가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추세를 유지해서 올라가다가 주가가 지금 크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다라는 메리트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분할로 내가 정말 손절가 라인 딱 잡고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들은 체크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체코에 관한 잡음들은 사실 네네.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본부장님. 지금 뭐 이게 여야의 대립도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자체를 너무 싼 값에 해준 거 아니냐, 우리가 네. 손해를 보고 해주는 건 아니냐 이런 의문점들도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다라는 모멘텀 하나만으로 이제 원자력을 가져가기에는 다소 좀 약해 보이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소형 원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소형 원전주들과 일반적인 대형 원전주들을 그럼 선별해서 저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본부장님. 그렇죠. 일단은 대형 원전 모듈은 정말 나중에 봐야 되고요. 지금 당장 주가가 위로 움직인다고 해서 대형 원전 모듈 쪽을 보기보다는 SMR 쪽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뭐 정부에서도 뭐 지금 너무 싸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첫 시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체코 원전이. 그전에는 뭐 프랑스 원전 쪽 굉장히 강하잖아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쵸, 그쵸. 원전 쪽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죠. 이미 다른 나라에도 이미 인정을 받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싸게 할 이유는 없죠. 제값받거나 제값 이상을 받아도 어차피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을 수주를 키워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이랑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체코 원전이 첫 시험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일단 비용을 너무 비싸게 또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가성비를 챙겨가면서 조금 더 빠르게 좀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건설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부각을 시켜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원전 기업들한테는 실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만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코 원전 그 이유를 보자는 겁니다. 원전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입지력이 인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수주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이라고 해서 AI 쪽으로 안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단기성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주가의 민감도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SMR을 보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악재들이 다시 해소가 된다면 그게 호재로 또 시장에 작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오늘 관련주들에 관한 흐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또 1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900만 원으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약간의 숨고르기가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대선 앞두고 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시세 탄력들, 시장의 분위기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딱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맞아요. 신고가까지는 테스트할 것이다. 근데 딱 신고가 테스트하고 빠졌더라고요.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저항 심리들을 뚫질 못하고 일단 일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최근 바닥을 잡았을 때가 달러 기준 한 59K를 찍었을 때였거든요. 59부터 지금 73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당연히 매수권에 있어서는 과열권이 진입을 했을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또 작용을 하니까 지금 일부 조정이 나왔을 가능성도 좀 있고 일단 지금 굉장히 많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냈던 부분들이 트럼프 당선 기대감. 근데 여기에 별도로 ETF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아래에서 엄청나게 물량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 쪽에 ETF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올해 3월 이후로 역대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또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딱 73K, 72K 오니까 역푸가 돼 있던 부분들이 김프로 돌아섰더라고요. 김프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죠. 이게 네. 보통 이게 항상 손바뀜 현상이 딱 이럴 때 나타나요. 거의 70K 넘어설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비트코인이 막 1억 돌파를 했대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걱정인 게 보통 김프가 돌아서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열 구간에 있을 때는 조정이 좀 세게 나옵니다, 한 번씩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결국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과열권이 일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들의 작업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럼 일단은 일시적으로 저는 조정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조정 구간들이 제 개인적으로 한 69K 정도까지는 아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로 일단 저는 신고가 한 번 더 갱신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선물 쪽에 대한 부분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미결제 약정이 여전히 고가를 많이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지금 고가를 찍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롱 포지션을 익절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물 쪽이 원래는 단타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펀딩비라는 걸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 나가잖아요. 나중에 팔 때 세금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은 좀 다르게 지속 시간에 따라서 24시간에 총 3번 정도 펀딩 비라는 게 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규모에 있어서 숏 포지션에 좀 나눠주는 거예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은 롱 쪽이 너무나도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롱 쪽에 대한 펀딩비를 숏 쪽에 주겠죠.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결제 가격이 줄질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신고가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지금 큰 폭으로 안 줄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 저는 ETF 자금이 역대급으로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가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종합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일단 선물 쪽은 숏이 많이 잡힙니다. 워낙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선물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롱보다는 숏 쪽에 베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보통 70K를 넘어서게 되면은 현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넣어줍니다. 보통 거래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과 좀 현물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신고가 한번 찍을 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고가 한번 찍을 거라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말이 많아요. 해리스가 되면은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쵸, 네, 그렇게. 이런 생각들 많이 네. 하는데 일부 조정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쪽으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레벨업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다른 정책 구도는 반도체 쪽과 반도체 쪽이라는 거죠. 2차 전지나. 근데 공통된 부분들은 가상자산이 공통됐다는 거예요.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정부 정책 부분들이 두 후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리스가 당선이 돼도 일시적으로 쇼크는 나오겠지만 다시 가격은 회복을 빠르게 시켜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반대로 트럼프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가격에선 더욱더 촉발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메커니즘이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알트코인은 매수할 시기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지금인가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좀 다르게 도미넌스를 봐야 되는데 도미넌스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딱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알트 쪽에 순환매가 많이 돌아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100% 지금 알트를 사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전부 다 들어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로 사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씩 분할로 매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조금 더 눌렸을 때 사신다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 대비 많이 못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쪽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 대선 앞두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본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을 겁니다. 지금도 그 힌트들이 시장에 나와주고 있거든요. 해리슨 같은 경우에도 리플의 창업자가 해리슨이 당선이 될 경우에 또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법안을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 후보를 너무 양극화해서 보진 않아도 됐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해리슨이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충격은 단기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비트코인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나름. 같아요. 내가 정말 바닥에서 잘 잡았다 하게 아. 되면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수익만 본다든지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물량 전체 터는 게 아니라 일부 물량을 매도를 일단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대선이라는 게 저희가 뭐 신도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트럼프 쪽에 많은 뭐 표가 몰려 있고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이게 360도 돌아가지고 맞아요. 해리스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생각하고 내가 베팅을 해야겠다 하게 되면은 끝나고 하는 게 맞습니다. 끝나고 아싸리.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안정적일 때 투자하는 게 맞죠. 오히려 지금 반대로 내가 이 미대선이라는 부분들 물론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종합 데이터를 봤을 때는 올라갈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게 되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투자 전략에 맞게끔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좀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고 멘탈적으로 좀 힘들 것 같다 하면은 끝나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장마감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또 우리 본부장님에 관한 관심 섹터들도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가 관심이 있으실런지 아니면 또 이런 시장에서 좀 다른 섹터군들에 조금 관심이 있으실 건지 좀 궁금한데 오늘 어느 쪽을 저희가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가상화폐 보시는 게 맞다고 아, 봅니다. 오히려 가상화폐 쪽을 왜냐하면 계속 지금 보자. 뭐 물론 비트코인 70K 돌파해서 보자는 게 아니라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저는 이제는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도 이제는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모션들이 계속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럼 결국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밸류업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고요. 그럼 반대로 가상자산은 바이오가 갔을 때 당시에 거의 못 갔습니다. 거의 못 갔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나 해리스도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 구도가 비슷하고 가상자산도 비슷한데 바이오만 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계속 펼쳐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가상화폐 쪽이 뒤늦게라도 이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일단 비트코인의 조정이 일부 좀 나와준다든지 너무 과열권까지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나눠서 좀 일부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건 비트코인이 보통 73K 신고가를 넘어서면 그때 출발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지금 자리에서 좀 크게도 안 빼고 위로도 크게 안 올리는 그런 모션들을 좀 취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안에서 일단 저는 우리 기술 투자를 일단은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워낙 비트코인 관련주 내에서는 대장 역할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요. 뭐 위지트도 있고 뭐 티사이언티픽도 있고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기투가 대장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실렸었고요. 그럼 보통 통산적으로 가상화폐 쪽에 대한 수급 모멘텀이 대부분 다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기투가 조금 더 거래량이 많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도 뭐 이틀간의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최근에 또 공격적으로 좀 매수 심리가 또 들어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좀 가격적인 전략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다시 급등 나오면서 갭이 또 위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우기투 같은 경우가 갭을 메꾸어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노렸을 때는 8,300원대에서 8,300원에서 8,700원 이 사이에 우기투 가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보통 갭을 채우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퍼포먼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차트만 보기에는 이제 좀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도 그렇죠. 사실은 조금 있고 그리고 우기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 네네.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의 이제 접근들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본부장님께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테마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테마로 보지만 결국 테마가 산업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테마에 있어서도 뭐 정부에서 계속해서 가상자산 쪽에 대한 부분, 토큰 법제화 부분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TO 쪽에. STO 쪽으로. 네, 그렇죠. STO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친화적인 정책을 내보내고 있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단순히 우리가 테마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좀 산업의 성장 메커니즘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장에선 테마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추후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가 높다라고 저는 측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네. 살짝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후속 그런 기업에 관해서는 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어떤 가상자산 네, 후속이요? 우리 기술 투자 네네. 다음 타자로 이제 올 수 다음 타자. 네. 다음 타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나마 그나마 한 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가상화폐 관련주로 좀 많이 묶인 모습이거든요.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이제 지금 보통 기업의 밸류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테마로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가 가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누가 있냐고 하게 되면은 감성코퍼레이션이나 그리고 우기트 같은 이런 기업들. 근데 반대로 이제 위지트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뒤늦게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 위로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우기트라든지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감성코퍼레이션 이 세 종목 정도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가상자산 관련주로 발써볼 수 있는 다양한 종목군들까지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본부장님과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의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이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던져줬었던 희망의 메시지는 장 후반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우리 시장은 장 마감 직전에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그 반전이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의 큰 낙폭이었습니다. 이유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외국인들이 5천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요, 2%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마감하긴 했다라는 부분에서 위안을 삼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 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의 상승했던 업종들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전기가스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약한 상승률이죠. 사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새로운 업종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골라봤는데요. 한진중공업홀딩스가 1.75%, 그리고 한국전력이 0.65%의 약보합 상승률들을 이뤄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기, 가스 관련한 업종에 관해서는요, 올 겨울에 올 수 있는 한파에 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들이 주가의 탄력을 줬던 시기도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겨우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지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에서 선방했던 그러한 종목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보겠습니다. 다음 상승 업종은요, 철강과 금속이 될 텐데요. 영풍에 관해서는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려아연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고려아연이 유상 증자를 행했던 부분에 관해서 영풍에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주주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고려아연을 그리고 그 회장을 대놓고 비판하는 흐름까지도 이어져 왔는데요. 영풍은 오늘 시장에서 11%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경영권 문제에 관한 이슈들이 여전히 주가의 탄력을 받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 중에서도 한국철강도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일부의 상승 업종들을 살펴보자면 이 철강 관련한 업종들이 또 중국발에 관한 부양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시장 한켠에서는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상승이 했고요. 특히나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지난 연도 대비해서 60%나 낙폭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강세로 마무리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업종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역시나 하락 업종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볼까요? 이스페타시스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대규모의 유상 증자를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었는데요. 사실 이 소문에 관해서는 시장에서는 유언비어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지 못했죠. 이러한 소문들을 확정 사실화하는 그러한 움직임들 보여줬고요. 오늘 시장에서 10% 못 미치는 9%의 하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휴니드와 하나시스템과 같은 방산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사실 어제 시장에서 테마단의 성격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사실은 좀 의아했었는데요.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는 그 수급들이 일제히 빠져나가는 흐름들까지 보여줬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은 좀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떠오르는 섹터는 그날그날 다르지만 그 수급의 전환들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속도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다. 역시나 어려운 장세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기도 했습니다. 한화시스템도 4% 넘는 낙폭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하락 업종 살펴보면서 코스피 시장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운수 장비 쪽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는데요.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에 관한 실적 호조세가 역시나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슈이긴 하지만요. 오늘 역시나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관한 수급들이 빠지면서 동반 하락하는 흐름들까지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세진중공업과 같은 이러한 방산과 또 재건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일제히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실적 호조로 주가의 탄력을 받았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의 흐름들 체크를 해보셨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좀 나았기를 바라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좋았습니다. 장중한 때 730선까지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보이시는 것처럼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다음 743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것은 업종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 준비한 거 일반 전기전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1시경에 삼성전자에서 그래도 좋은 이야기를 꺼내놨었죠. 엔비디아 퀄 테스트 진짜 임박을 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사실 그동안 해외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통과를 했다 아니면 안 했다 이 왈가왈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꾸준하게 순항 중에 있다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컨콜에서 직접 삼성전자가 정말 코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상승 재료가 됐었죠. 오늘 일단 살펴봤더니 AD 테크놀로지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컨콜에서 커스텀 HBM 사업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커스텀입니다. 말 그대로 고객 맞춤형이죠. 이것을 위해서 내외부 관계없이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경쟁사인 TSMC와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TSMC의 공식 협력사임과 동시에 삼성전자의 최대 DSP사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오늘 에이징랜드 역시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이자 개별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가속기 칩을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또 제작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상승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요즘 비보존 제약이 정말 무섭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비약, 마약성 진통제가 앞으로 조만간 잠시 후에 이 국내에서 38호 신약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전해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 약에 대해서 작년 11월쯤에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1년이 됐죠. 11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급등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덩달아서 텔콘 RF 제약도 함께 6% 강세 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보존 제약의 지분율을 일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처셀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7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불기둥을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살펴봤더니 FDA 지정 소식이 지난 23일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 소식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시총 상위단 안에서는 오늘 3,000당 제약이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원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업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장비로 준비를 했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주항공인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이 장 후반 들어서 강하게 슈팅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주항공청이 나사와 이 협력을 맺었다고 합니다. 연구 협약을 맺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이 나사와 연구 협약을 맺은 5번째 국가가 됐다라는 소식.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재사용 발사체 개발이 정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이노스페이스, AP위성 그리고 세트랙 I까지 이렇게 8에서 9%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업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쪽이고요. 어제 상승세를 보였었던 T사이언티픽이 눈에 띕니다. 어제 사실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코인이 떨어졌는지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거의 1억 원을 돌파한 채 계속해서 움직임 잘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살펴봤더니 올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55조 3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27%나 폭증한 수치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쪽에서 대량 순매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6.13% 내린 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밤 미증시가 열리게 되면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빅 이벤트도 내일도 우리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시장도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